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승 변호사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날씨 엄청 좋네요. 날씨 진짜 좋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는데 햇살도 따뜻하게 내리쬐가지고 제 얼굴에 뽀샤시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 드네요. 얼굴은 원래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네. 중간간죄 혐의 승결정 나온 사건을 그렇죠. 리뷰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가해자가 사촌 오빠였어요. 중간간이었는데 선고법상 친족간간의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죠? 이제 형법상 통상 네. 말하는 강간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죠. 네네. 근데 이제 형법상에 네. 친족 관계에 이제 강간, 중간간 이런 것들을 네. 규정해 놨는데 네. 그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와, 7년 이상이면은 2배보다 좀 더 높지, 그죠? 거의 존속살인죄 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7년 이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을 빌 때 그렇죠. 장량강경을 하면 법정형의 절반을 깎아줘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라고 하면 절반을 깎으면 2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겠죠. 그럼 3년 내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7년 이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친족간간, 친족 중간간 이게 인정되기 위한 친족관계 어떻게 되죠? 친족범위 어디까지냐? 사촌인의 혈족이나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즉 뭐냐면 사촌인의 뭐 우리 직접 혈족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족이나 아니면 친족, 동거하는 친족. 친족은 8촌이죠. 동거하면 8촌까지 본다. 그렇죠. 라는 거죠. 민법상 친족의 개념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사촌 오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종 사촌이든 무슨 그렇죠. 그냥 사촌이든 간에 어쨌든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사건의 개요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겠죠. 근데 이 사건 그 당시 그 날에 만났던 계기가 뭐 오빠 술 한잔 사줘 라고 해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좀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겠죠. 범행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까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장소가 그 위치다라고 피해자는 특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방.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큰 방에 있고. 그렇죠. 본인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안 했다.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관계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 당연히 서로 정신이 멀쩡할 때 했고 그 여성이 집에 온 후에 뭐 차에 뭔가를 두고 왔다고 해서 사촌 오빠가 차에서 뭐 또 가져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에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요런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멀쩡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진술은 여성이 분명하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사실은 뭐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맺고 바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잠자고 일어나고 맞아요. 핸드폰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마시고 그 한 방에서 잔 게 이제 아버님이 인지를 하니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또 아버님을 뵙고 인사도 하고 아니 뭐 여기서 뭐하냐 빨리 집에 가라 아버지 그래서 사촌 오빠가 빨리 갔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사촌이라고 하면 성관계를 맺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사촌 내 성관계를 맺었다고 처벌한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없죠. 이 상황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 성관계 맺었다거나 아니면 폭행협박으로 그렇죠. 심신상 상태를 만들고 성관계를 맺었어야지만 친족 간간인지 중간간이 성립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이 사안에서는 폭행협박 없었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다음날에 아버님이 뭐 발견을 하고 집에 갈 때까지 하더라도 어떠한 강간이나 중간간에 관한 언급 자체도 없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아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둘이 같이 자고 있는 건 본 거 아니에요? 네네.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딸을 추궁한 거지. 네. 사실 그래서 딸이 근데 사촌 오빠하고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 말을 못하고 그렇죠. 당했다 그렇게 라고 했을 수 있어. 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을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형사 고소가 들어간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응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학을 가요. 그래서 참고인 중지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잠깐 멈춰놔요. 1년 정도가 지났어.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사건이 재개돼가지고 수사를 엄격하게 다시 한번 해보니까 결국에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성관계 자체가 사촌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로 사촌 사이에 사랑이 싹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 우리 저기 드라마 보면 눈사람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남자 배우가 형부와 처제가 사랑에 빠지잖아. 원래 이제 형부가 언니하고 처제를 자기 친동생처럼 돌봐주다가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눈이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거나 이미 심신 상태 상태에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성씨 유서에 설치된 걸 보면은 부친이 방에 있었어. 아침에는 정확히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죠? 사실은 좋았던 뭐 친척들 가운데 이건 지금 아니라 파탄 났을 거 아니에요. 파탄 났겠죠. 사촌이다라고 하면 살짝 멀어 보일 수 있겠지만 고소인과 피의자의 엄마 아빠가 둘이 형제야. 그렇지. 둘이 남매야. 그렇지. 남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럴 의사가 또 없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가지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안심을 찾으면 항상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이제 그래서 안심하는 안심이죠. 상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죠. 그러면은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